이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 되게 많거든요. 이건 근데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라서 이거 풀 줄 모르면 안 돼요. 이걸 풀 줄 모르면 책을 많이 안 봤다는 얘기예요. 예. 대부분 이제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은 엄청나게 어렵다라고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차를 주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차를 주차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같은 문제가 이게 있잖아요. 뭐 10개의 빈 의자가 있는데 4명이 앉을 건데 4명이 모두 이웃하지 않게 앉는 방법이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얘는 차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빈자리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빈자리를 먼저 정하고 빈자리 사이사이로 차를 꼽으면 돼요. 그냥 푸는 방식만 바꾸면 아주 쉬운 문제로 바뀝니다. 빈자리는 총 몇 개가 있겠어요? 6개가 있겠죠? 그럼 빈자리 사이사이로 차를 대면 되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러냐? 암 걸릴 것 같네? 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 그런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암 걸렸어요. 네. 그냥 하세요. 매운맛 들이기 엄청난데. 그렇고요. 왜요? 총 7개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차를 2대 넣으면 안 돼.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7개의 자리 중에 4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차가 다르니까 일렬도 나열도 해야 되죠. 이 문제는 그냥 7P4예요. 그럼 840이거든요. 여기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세는 관점을 바꿔버리면 완전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리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런 건 학습하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한테 만들어내라고 하면 만들어내는데 한참 걸려서 우리가 수능을 40살에 볼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거 아니니까 이런 건 남들이 좋은 생각 이미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배웠어야죠. 오, 개꿀이네. 어떻게 이런 생각했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똑똑하다. 나도 이거 따라 써야겠다. 그냥 그러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경우연수 문제 중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잖아. 고지고대로 하면 존나 어려운데 답이 똑같은 새로운 문제를 설계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 예, 이렇게 풀었을 때 쉬운 문제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어도 그냥 제 점수일 뿐이죠. 그러하다라는 얘기고 19번 보겠습니다. 15개의 점이 가로와 세로가 모두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다는 건 이 점들이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좌표 평면 위에서의 뭐 정수점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15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근데 선분의 개수는 아주 쉽죠. 그냥 15C 하시면 되죠. 2개의 점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니까. 맞잖아. 왜냐면 선분은 똑같이 이런 걸 그었어도 얘 선택한 선분과 얘 선택한 선분과 얘와 얘를 선택한 선분은 다 다른 선분이거든요. 직선의 관점에서는 한 개가 돼서 막 겹치지만 선분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개의 점을 뽑기만 하면 돼요. 얘가 105개입니다. 자, B는 뭐냐면 직선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3분의 개수에서 겹치는 것들을 조금 제거해 줘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일단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 얘 빼줘야죠. 예를 들어서 이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고르면 선분은 50개가 나오지만 사실 직선은 몇 개다? 1개밖에 안 나오니까 예. 다 빼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더하는 게 더 편하니까 다 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5개가 일렬로 있는 거를 뺐어요. 그 다음에 4개가 일렬로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럼 3개가 일렬로 있는 걸 세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반대로도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이렇게요. 총 8개가 있냐? 더 있냐? 8개가 다냐? 이것도 있잖아. 이걸 빼먹었네. 13개요. 그죠? 네. 그래서 13개의 3C를 빼줍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숫자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다 빼도 상관없다고. 하나씩은 직선을 세야 되는데 다 빼버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5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개 더하면 답은 157이다. 이거고 이 문제는 사실은 난이도를 많이 올릴 수 있지. 점의 개수를 늘리잖아?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애들이 못 찾기 시작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주 잘 생각해야 돼. 예. 아주 잘 생각해야 한다고. 그림이 사이즈가 스케일이 커지면 오히려 기울기를 사용하는 게 더 잘 찾아질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예.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잖아요. 이 원점 잡으면 한 칸당 1씩 잡고, 그럼 그림이 좀 커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판정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좌표로 다 뜰 거니까 점이. 뭐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헷갈리면 그런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내가 이 문제 쉽게 풀었지만 그림이 좀 더 복잡해지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25번 볼게요. 9개의 알파벳 A부터 I까지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임의의 자음이 반드시 다른 자음과 이웃하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런데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힌트입니다. 맞잖아. 이 3팩은 요 모음에 놔야 되겠네요. 6팩은 나머지 자음에 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요구하는 A는 그냥 뭐인 거예요? 자음과 모음의 위치만 결정하시오 라는 얘기죠. 실제로 자음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모음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놓은 것들은 뭐냐면 모음이에요. 이 모음 사이에다가 자음을 꼽을 건데 자음은 존나 외로운가 봐요. 혼자 있을 순 없대요. 반드시 친구를 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야 그렇게 친구가 좋으면 니네 싹 다 일로 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걸 제가 6, 0, 0, 0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가 사실 있는 거죠. 선생님 자음끼리 섞일 수 있잖아요. 안 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음과 모음의 위치만 확보해서 그 숫자만 세면 답인 거예요. 그러면 4, 2, 0, 0도 가능하겠네요. 이 경우는 4팩, 3팩이냐? 4팩, 2팩이죠. 12가지네요. 4, 2는 같고 0, 다르고 0, 0 같으니까. 됐죠? 예. 그 다음에 3, 3, 0, 0도 가능한데 얘는 4팩, 2팩, 2팩이니까 6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2, 2, 2, 0도 가능한데 얘는 4팩, 3팩이니까 4가지입니다. 그냥 물어본 건 그냥 이거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하긴 친구들? 그래서 답이 그냥 26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묻는 거지만 저런 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야, 29번 왜 안 물어봐? 29번 그럼 내가 물어봐도 돼? 누구한테 나와서 풀어야 할까? 연우, 네. 29번 어떻게 풀어? 틀렸는데 뭔가 제가 틀렸는데 숫자를 못 쓰는 것 같아서 뭔가 네가 숫자를 못 세는 것 같아서. 다시 이거 마지막 손 들어봐. 풀었는데 맞았다 봐 손. 이게 사실 이 문제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확통 배운 학생 손? 너 어떻게 풀 거야? 4H5 중복조합을 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통에서 엄청 흔한 문제예요.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대표 문제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중복조합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음이 아닌 정수회를 갖는 부정방정식의 해 개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고등수학 하에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굳이 중복조합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고등수학 하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 고등수학 하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힘들다. 몇 개 필요하지 일이? 이름 10개냐? 맞아? 예. 네. 근데 그냥 일이 10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끊었다 라고 하면 얘를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4 이따위로 볼 수 있지 않겠냐 는 1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숫자 세지 말고 그냥 저 칸막이를 세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저 1 사이에 칸막이를 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 4개를 쪼개면 칸막이 3칸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그냥 9C3으로 풀면 답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9C3을 답을 계산하지 않을 거예요. 얘가 이제 P입니다. 알았죠? 근데 선생님 의미 아닌 정수면 어떻게 해요? 의미 아닌 정수면 어떻게 하냐면 14로 고쳐요. 일치 깔아주는 거지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일치 깔아줘. 14로 고쳐버려. 합 14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Q는 뭐겠어요? 13C3이겠지. 14개의 일이 있는 거고 칸막이 칠 수 있는 곳은 13개 있어요. 그럼 13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고등수학 하 레벨에서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 줄 아는 건 일단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줄 아는 건 일단 중요하고, 근데 중복조합을 배우고 나면 아무도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중복조합이 워낙 편리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중복조합은 사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잖아. 중복 순열이 있었잖아.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러도 나가는 것. 이게 순열이잖아요. 중복 순열은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일러도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냐면 중복이라는 명칭 때문에 좀 그런데 그냥 순열이 웃긴 거야. 그냥 순열이 서로 다른 N개가 있잖아. 그 N개의 대상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자, 여섯 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3명을 뽑아서 1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왜 5냐라고 하면 네가 방금 한 명 갖다 썼잖아. 하나씩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복순열은 6명의 복제인간이 6종류의 복제인간이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1로 나간다고 하면 6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되는 게 내가 갖다 이미 나야 되는데 어머 또 있네? 그럼 또 갖다 놔야 할 수 있고 어머 또 있네? 또 갖다 놔야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부르는 거죠. 중복조합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뽑는 대상의 개수가 이론상은 일단 양이 무한대. 무슨 말인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갖다 써도 또 있다 갖다 써도 또 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여 이제 R번을 뽑는다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고3 확통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의 수고요. 중복조합은 기호로 NH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기호는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걸 써서 문제를 풀 거면 만약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보여줄 건데 이게 마음에 들면 이제 기억을 해놔야지. 알겠지? 그리고 얘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하고 같은데 이게 왜 이런지 증명하는 건 확통해서 하죠. 그냥 외우면 돼요.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간주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았니? 자, 일단 문제에 바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 많이 있어. 나한테 사탕이 6개가 있어. 그리고 학생이 3명이 있거든.
근데 이 6개의 사탕을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을 구하래. 사탕은 종류가 똑같아서 구분이 안 됩니다. 학생은 구분이 되죠. 그러면 막 주면서 할 거 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이름 부르면 나와서 사탕을 하나 가져가. 이렇게 규칙을 정했어. 그럼 내가 한 명의 학생의 이름을 6번 부르면 걔가 사탕을 6개를 가져갈 거야. 앞에 부른 학생을 또 부를 수 있죠. 개수가 계속 있으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등장하는 게 중복조합이거든요. 그럼 중복조합은 6, 0, 0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한 명한테 6개 주고 나머지 안 줄 수도 있잖아. 물론 걔들이 좀 슬플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베이스는 뭐냐면 의미 아닌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미 아닌 정수예요. 가령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고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해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물론 이걸 고등 하 레벨에서도 풀 수 있죠. 6, 0, 0, 5, 1, 0 이딴 식으로 해서 같은 거 진술해갖고 다 세가지고 다 더할 수 있잖아. 그런 문제를 자꾸 내는데 중복적으로 알고 있으면 만약에 그게 객관식으로 단답이잖아요. 순식간에 답을 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알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 시험을 앞두고. 왜냐면 꼭 그것까지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나마 서술형을 건드리면 다 같이 동일한 조건이니까 괜찮은데 이거를 객관식이나 단답으로 건드리면 중복잡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뭐 15초, 20초 컷인데 모르면 또 한참을 막 분할해가지고 막 세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의 공정성이 깨지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지. 근데 뭐 그러지 말아주세요라고 백날 얘기해도 학교 시험지에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게 딱 중복조합의 상황이잖아. X, Y, Z 이름을 부르는데 부르는 애를 또 부를 수 있어. 근데 최대 6번까지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야? 3H6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것도 존나 특이한데 NPR, NCR은 무조건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중복조합은 그러지 않아요. R이 더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특이하죠? 무조건 앞에 있는 숫자가 크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뒤에 있는 게 크냐? 그렇지도 않아요. 앞에 오는 건 서로 다른 대상의 개수, 뒤에 오는 건 호출하는 횟수입니다. 앞에 오는 건 개수, 뒤에 오는 건 횟수, 이런 관점이에요. 이거를 무지성으로 암기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막 6H3 이렇게 도라이같이 쓴 애들 있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얘가 8C6이니까 8C2겠지. 그래서 얘 해는 28개다. 이따로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그럼 P를 풀 때 불리하잖아요. 하나도 안 불리하다. 하나도 안 불리해. 얘한테 다 일씩 줘 그냥. 그럼 이게 6으로 바뀌지. 그러면 갑자기 의미하는 정수로 된 거잖아. 그럼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4H6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9C6이잖아요. 그럼 얘가 9C3이잖아요. 그럼 아까 칸막이로 뽑은 거하고 결과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Q는 더 땡큐죠. 누가 봐도 중복조합이니까. 맞아요? 네, 그럼 4H10인 거죠. 그러니까 13C10이라서 13C3인 거예요. 그럼 동일한 답이 나오지 아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복조합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똑같은 사탕을 학생들한테 나누어주는 상황이다. 아니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겠죠 친구들?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조합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제가 그냥 사용하려고요. 물론 아닌 경우로도 풀어드릴 텐데 사용을 자꾸 해야 하는데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진짜 개이득인 순간이 있을 수 있다고 내 말은. 기말고사를 볼 때 알겠죠? 그래서 그냥 알고 있는 게 좋다. 넘어가 되겠니? 1, 2, 3, 4, 5가 적힌 5개의 공이 이게 맞니? 그 다음에 들어있는 2개의 주머니 A, B에서 각각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6개의 공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냥 뭐 분할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짝홀, 홀짝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럼 첫 번째는 뭘 해야겠냐면 A에서 꺼낸 공이 짝수인 경우의 수. A에서 꺼낸 공의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요. 맞아요? 맞잖아. 그럼 A에서 꺼낸 공이 짝수이려면 홀수를 아예 안 뽑는 경우는 불가능하니까 홀수를 2개 뽑고 짝수 하나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3C2 곱하기 2C1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B에서 꺼낸 공은 홀수여야 돼요. 홀수여야 되니까 홀수 2개랑 짝수 하나를 뽑아도 짝수가 되잖아요. 짝수를 3개 뽑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방금 이걸 구했잖아. 이게 6개잖아. 그러니까 5개에서 3개를 그냥 뽑아요. 그럼 10개일 거 아니야. 여기서 6을 빼는 게 훨씬 낫지 않아? 앞에서 이거 이미 구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에서 짝수가 나오는 걸 이미 구했다는 것은 B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이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경우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빼버리면 되죠. 이해되시죠? 네. 그럼 얘가 24개가 되겠네요. 근데 동일한 조건이 이거에도 24개가 되겠네요. 답은 48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은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뭐하고 똑같은 문제지? 미노 뭐하고 똑같은 문제지 이거? 서로 같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뭐요? 답변이 왜 안 나와? 선생님, 책에서는 한 번도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거예요. 책에서는 단 한 번도 서로 같은 주사위를 던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주사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수학은 그냥 뭐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동일한 주사위가 있다고 하자. 사실 없지만. 왜 없어요? 제가 문방구에서 하니까 둘이 똑같던데?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세상에 완전하게 동일한 물건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언급을 안 했어. 그럼 같을 수도 있잖아요. 있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서로 같은이라는 말을 언급을 해줘야 맞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내가 특별하게 이거 있다고 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우에서의 디폴트는 반드시 뭐예요? 서로 다른입니다.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 언급이 없다. 그럼 서로 다른으로 취급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유일하게 그러지 않은 애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수 1, 1, 1, 2, 2가 있었어요. 이때 1, 1, 1은 서로 같은 거예요. 수니까. 아, 선생님, 이 일들이 서로 성격이 다를 수 있지. 죽는다, 진짜. 그런 거는 무슨, 뭐라고 언급을 안 해도 무조건 같은 겁니다. 왜냐면 숫자 1이, 내가 1, 1, 1 이렇게 썼어. 선생님, 이게 사이즈 해보니까 얘보다 조금 짧은 것 같은데, 뭐 도라이 같은 얘기하고, 이건 우리가 다 똑같은 걸 보는 거잖아, 그냥. 실제로 같지 않더라도 같은 걸 보는 거니까. 같은 건데, 그걸 제외하면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는 같은 겁니다. 서로 다르냐는 말이 없으니까 뭐가 이상하냐? 안 이상해요, 하나도. 하나도 안 이상해. 디폴트는 뭐라고요? 서로 다른이에요. 명백히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쌍둥이도 서로 같은 거예요. 아니, 다른 거예요. 알겠죠? 쌍둥이도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 다 구분하잖아요. 사실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야. 네. 그러하다. 주사위도 똑같은 공장에서 만들었지만 질량을 그러니까 중량을 재보면 다 달라요. 똑같아 보이는 건 그냥 측정 기계의 최소 눈금이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주 디테일한 저울로 재면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우연찮게 같을 수 있다고 해봐요. 야 어떻게 해? 주사위 질량 참값은 무엇일 것 같냐? 네 생각에? 비수나 무한소수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 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두 개가 같다고 쳐봐. 만약에 진짜 너무 우연히 겹쳐서 같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아니, 근데 주사위 같은 거 만들 때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열 가소성 수지 이런 거 녹여가지고, 근데 걔 혼합물이에요. 고분자 혼합물이에요. 걔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틀에 넣고 굳히잖아요. 그러면 그 굳히는 온도와 시간 이런 거에 따라서 걔들이 좀 무거운 애들이 이쪽에 좀 몰리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완벽하게 6분의 1 확률이 안 나와요. 6분의 1 나온다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주사위면 6분의 1 나오는 거고, 실제 주사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약간 불균일하게 굳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홈을 파죠. 한쪽은 1이니까 크게 하나를 파고, 반대편 6이니까 작게 6개를 파죠. 중량 감소가 있었잖아요. 그럼 검정색으로 칠하죠. 그럼 그 더러이만큼 정확하게 칠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밸런스가 계속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애당초에 이게 완벽하게 똑같은 주사위가 나올 수 없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완벽하게 알겠죠? 절대 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 완전히 똑같아,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래, 내가 그렇다고 칠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지. 완벽하게 동일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도 너 뽑기 잘했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똑같으니까. 안 똑같아요. 하나도 안 똑같아. 그래서 결론은 누가 말해줄 건가? 서로 같은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야, 나한테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다 손 들어봐. 근데 왜 답변을 안 해? 아니, 알고리즘을 기억하라고 알려준 건데 답을 지금 뒤지고 있지? 씨발, 몇 개였지? 정답입니다. 21개. 자, 왜 21개냐? 주사위를 던지면 1, 1, 2, 2, 3, 3, 4, 4, 5, 6, 6에 6개가 있죠. 걔는 주사위가 같은 다르든 몇 개를 취급돼요? 한 개로 취급돼요. 근데 1, 2, 1이 다른 이유는 주사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A 주사위가 1이고 B 주사위가 2인 거랑 A 주사위가 2고 B 주사위가 1인 건 다르죠. 그런데 그 두 개가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면 1, 2, 1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총 36개에서 1, 2, 3, 3, 4, 4, 5, 6, 6, 6개를 덜고 나면 30개가 남잖아요. 그 30개가 2분의 1로 통합되는 거죠. 원래 다른 것으로 봤던 게 다 같아지는 거니까. 2, 5, 5, 2 같고 3, 4, 4, 3 같고 이러니까 2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36 마이너스 6을 2로 나눈 다음에 다시 6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21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이 문제가 주사위하고 뭔 상관인데 선생님? 졸라 상관이 있으니까 이거 좀 여기다 치워놓을게요.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같은 주사위 문제는 거의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알겠죠? 흰색이 3개, 검은색이 4개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 7개의 블럭이 있고 7개의 블럭을 붙여 막대기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같은 색의 블럭끼리 구별은 없고 막대기에 좌우 구별이 없다 라고 했잖아요. 자, 7개의 블럭을 이렇게 단순합시다. 됐나? 됐어요? 네. 근데 이 블럭의 개수를 셀 때는 좌우 구별이 없으니까 대칭 구조는 하나로 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잖아. 좌우 구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칭 구조가 몇 개인지를 먼저 세는 게 중요해요, 제 생각에. 근데 흰색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대칭 구조이려면 가운데 무조건 화이트 받고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화이트 하나 넣어주면 돼요. 이걸 3C1이라고 볼 수 있죠? 맞잖아. 그럼 나머지는 대칭 구조니까 자동 결정이어서 나머지 블랙으로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대칭 구조는 몇 개다? 3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그냥 대칭 구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지성으로 얘를 센다고 하면 어떻게 세게 되죠? 7팩, 4팩, 3팩 해서 35가지로 세게 되거든. 맞잖아. 이 35가지는 좌우 구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대칭 구조는 원래 좌우 구별이 없어. 비대칭 구조는 좌우 구별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어떻게 풀게 되지? 35에서 3을 뺀 걸 2로 나누고 3을 더하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완전 똑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묻고 싶은 거냐? 서로 같은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야? 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면 된다. 알았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 주관식 1번으로 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나온 적은 없네요. 네. 43번은 이게 이제 그 고3 문과 기출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자, 8 이하의 자연수에서 8 이하의 자연수로 함수를 대응을 시킬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1이 2인 건 이미 확정이에요. 그 다음에 FP가 7인 것도 확정이에요. P가 뭔지를 모를 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모식적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 X를 쓰고 여기에 FX를 쓸 건데 1일 때 여기가 2이다 이렇게 준 거잖아.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고 얘는 그 다음 P를 얘기를 했는데 P일 때는 7이다 이렇게 말했을 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숫자가 몇 개가 나올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 다음에 Q가 여기에 있고 Q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기도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마지막엔 8이 있겠죠. Q는 8보다 작으니까. 근데 나와 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씨발 이게 뭔데요? 증가감소. 증가감소요. 독립변수가 커지면 종속변수도 커진다. P의 좌측과 Q의 우측에서. 그죠? 그 다음에 P와 Q 사이에서는 독립변수가 커지면 종속변수는 작아진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맞니? 그래서 여기 8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8이 오면 이제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으니까 커진다 그랬는데 무슨 말 이해되니? 여기 8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선생님 여기 8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다음. 아니 여기가 문제가 아니지. 여기 어디가 8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요 앞에는 뭐였어 그러면? 9였어? 9 있지도 않은데? 안 된다니까? 8이 올 수가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8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해됐나? 아울러 여기가 1인 것도 알게 됩니다. 1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2의 스타트를 끊어내고 커지고 있는 애고 커지고 있는 애잖아. 그러니까 1은 작아지는 애 마지막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안 주고 싶었던 거죠. 사실 다 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FQ가 1이고 F8이 8이다. 요거까지는 좀 알아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 예. 그럼 빈 영역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요. 우리한테는 정의역의 원소가 3, 4, 5, 6 이렇게 4개 남았잖아요. 그럼 3, 4, 5, 6한테 그냥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지. 너 1로 갈래? 2로 갈래? 3로 갈래? 왜냐하면 대응되는 원소는 알아서 결정될 거예요. 이 함수의 규칙에 맞게끔 알아서 배열될 거라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들한테 그냥 어디로 갈 거냐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그냥 3의 4제곱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이쪽은 어차피 1, 2, 3, 4, 5, 6, 7, 8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정하는 건 이 3, 4, 5, 6이 어디로 갈 거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여기 순서 섞여 있어서 상관없잖아. 예를 들어서 3이 여기로 오기로 했어. 알았니?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4하고 아니지 5하고 4가 오기로 했다고. 감소해야 되니까. 여기 뭐 6이 오기로 했어. 이러면 여기가 1, 2, 얘가 뭐 3이 되겠고, 얘가 4, 5, 얘가 6이 되겠고, 얘가 7이 되는 거잖아. 문제 조건 다 함수, 만족한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PQ 알아서 정해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풀긴 사실 쉽진 않지만, 근데 얘는 변형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한번 이 풀이를 보고 나시면 다음부터 얘가 나오면 그냥 반갑다 친구야 이러고 푸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쉬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대응관계를 직접 세지를 않잖아요. 그냥 남은 공역의 원소만 찔러 넣으면서 문제를 풀어버리잖아. 넘어가겠습니다. 53번. 이건 되게 교육적인 문제네요. 11의 배수의 판정법 알려주고 있잖아 지금. 11의 배수의 판정법 기억나냐? 중학교 1학년 좀 똑똑한 애한테 가르치잖아. 몰라요? 그렇군요. 예. 왜 모르지? 이대 자리부터 이렇게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짝수번째 자릿수의 합에서 홀수번째 자릿수의 합을 빼서 그게 11의 배수이면 11의 배수이다. 이거 배워본 사람 손? 기억나지? 근데 딱히 외울 이유가 없는 것 같긴 하지. 왜냐면 그냥 11로 놔두는 게 빠른 느낌이야. 맞잖아.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히 문제 푸는 거랑 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11의 배수의 판정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려는 건 뭐냐면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 11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얘가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A 더하기 C 더하기 2에서 B 더하기 D 더하기 F를 빼면 얘가 11K다. 그 다음에 얘는 사실 합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합 얼마니? 27?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2 더하기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27인 거지. 이걸 가지고 A 더하기 C 더하기 2랑 B 더하기 D 더하기 F를 한 문자로 보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2는 뭐가 되겠냐면 2분의 1 곱하기 27 더하기 11K일 거고, 근데 얘가 자연수여야 되죠. 그 다음에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2분의 1 곱하기 27 마이너스 11K가 될 건데 얘 또한 자연수여야 되겠죠. 얘는 각자의 자연수의 합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거에 만족하는 K가 누가 있니? K 정수잖아. 저게 이미 홀수이기 때문에, 그죠? 예. K가 마일이면 되지 않냐? 맞잖아. 그지? 예. 선생님 K가 3은 안 돼요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가지고 3개 뽑아서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그렇게 큰 숫자가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얘는요, K1이면 되지 않나? 그지? 예, 적당한 거 생각해보면 K는 1이나 마이너스 1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해보면 K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A 더하기 C 더하기 2는 8 나오고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19 나온다고. 그냥 2라고 마이너스 1 가지고 계산한 거야. 알겠지?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걸 보는 거지. 1, 3, 4면 되잖아요. 그러면 5, 6, 8이어도 되잖아요. 이러니까 2라고 마이너스 1 말고는 생각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아, 이거 우연찮게 이렇게 맞는구나. 이렇게. 예. K가 1이면 얘가 19고 반대겠죠? 여기 8이죠. 여기가 5, 6, 8 이고 얘가 1, 3, 4면 되는 거죠. 이게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답이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히 찔러서 막 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거의 두 개의 조합만 가능하니까 답은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상황이 똑같으니까 2 곱하기 나머지 3팩 3팩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72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11의 배수의 판정을 아냐 모르냐는 딱히 중요하진 않았다 이런 얘기고. 55번 보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선택하여 다음 대소관계가 만족하도록 하는 순서쌍을 만들 때 B는 K인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AK라고 하자.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기억을 보면 된다고 했죠. A5라는 말은 A, O, C, D를 만족한다는 얘기잖아요. A는 당연히 1, 2, 3, 4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41이고요. CD는 6, 7, 8, 9, 10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52겠죠? 40까지 맞군.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이거는 야, B가 P일 때하고 B가 Q일 때를 교집합을 보기도 하는 건데 있을 리가 없잖아. 지금 여기 등호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지 보기가? 그러니까 AP는 이 순서쌍 중에 두 번째 자리가 P인 순서쌍이고 AQ는 여기가 Q인 순서쌍인데 어떻게 같은 게 생겨? 나머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 틀렸어요? 공집합입니다.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두 번째 자리가 하나는 P고 하나는 Q인데 P, Q 안 같다고? 그럼 순서쌍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냥 공집합이에요. 교집합이 없어요. 알겠죠? 네. 디귿. 디귿은 재밌네. 왜냐면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얘를 그냥 센다고 하면 뭐예요? 10C4 아니에요? 그럼 이 10C4 중에는 B가 1인 경우가 없는데요, 선생님? 그럼 얘가 0인가 보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근데 B가 2인 경우도 있을 거고 3인 경우도 있을 거고 4인 경우도 있을 거고 최대 뭐 10까지 어거지로 쓸 수 있지. 10이라고 해도 어차피 이 뒤에 뭐 없으니까 그냥 없다 이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10C4를 분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실제로 1일 때는 없고 10일 때도 없고 9일 때도 없지만 000 처리하면 되니까 이게 당연히 참이죠. 실제로 유의미한 숫자는 NA2부터 NA8까지 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10C4를 분할한 것입니다. 아, 얘가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할하는구나. 너도 분할 좋아하는구나. 나도 좋아하는데 그냥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마지막 문제는 질문이 안 나와야지. 어떻게 이반에서 이 질문이 어떻게 나오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강조했던 뭐예요?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같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항등이거나 항등이 아닐 거면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라고. 끝이지. 졸라 쉽네. 첫 번째 항등 몇 가지? 한 가지? 그지? 두 번째 한개 항등. 그러면 네 가지겠지.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되니까. 세 번째 두 개 항등. 그럼 두 개 항등한 원소를 선택하는 게 사실 2예요. 그 다음에 항등이 아닌 나머지 원소들은 이미 항등인 원소에 대응해야 되니까 선택지가 2개씩 있죠. 맞아요? 24개예요. 네 번째 3개 항등이다. 그럼 사시 3 곱하기 3이죠. 12개. 이거 다 더하면 41개. 야, 쌤한테 배웠으면 이런 건 뭐 15초 컷이지. 나 이거 잘 모른다. 손 들어봐. 몰라요? 자네는? 네. 이번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건 이제 중간고사에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인데 기말고사에 뭐 또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함수의 개수를 헤아리는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입되라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매품 이거 있잖아. fx는 x 이딴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쉽잖아. 맞아? 예. 근데 여기도 fx 여기도 fx니까 여기 어렵다고 했어. 여기 어려운데 그냥 똑같은 함수니까 a를 3개를 그려놓고 내용 아는 친구들 집에 가고 싶죠. 미안해요. 빨리 할게요. 예. 1, 2, 3, 4 1, 2, 3, 4 1, 2, 3, 4 이러고 f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모두가 동의하잖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걸 만족하겠지. 이건 뭐 f100 x는 뭐 f77x 뭐 이딴 것도 만족하는 거니까 뭐 웬만한 거 다 만족하는 그런 애잖아. 여기엔 이견이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항등인 원소 가지고는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거랑 두 번 통과한 거 결과가 같으려면 만약에 너 2로 안 갈 거야? 네, 저는 2 싫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대응되기 싫다고요. 그럼 넌 여기로 가야 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야만 한 번 통과했을 때도 함수값이 얼마? 1. 두 번 통과했을 때도 함수값이 1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나는 1 싫은데 3으로 갈 거야 라고 쳐봐. 그럼 여기도 3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한 번 통과했을 때 3이잖아. 그러면 두 번 통과했을 때도 3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뭘 시켜줘야 돼? F2가 2로 가야 돼. 이건 아닌데? F2가 3이 됐죠? 그럼 이 3을 한 번 더 통과시켰는데 3이 돼야 되잖아요. F3이 3이 돼야 돼. 미안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결국 제가 한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항등이 아니려면 이미 항등인 상태로 대응된 원소에 대응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아까 F2가 1로 가는 건 다 동의를 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F2가 3으로 가고 싶었다고 해봐. 그러면 F2가 3인 상태니까 저걸 만족하려면 F의 F2도 3이 한다고. 이걸 만족해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F2는 이미 3인 상태니까 그럼 F3이 3이 한다고. 그럼 3이 항등이 돼버리잖아. 니네가 안 하고 싶어도 3이 항등이 돼버린단 말이야. 결론은 뭐예요? 2가 어디에 대응된 거예요? 이미 항등인 원소에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냥 스스로가 항등이거나 아니면 항등이 아닐 거면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모두가 항등인 경우 이런 문제 조건을 만족하죠. 두 번째, 한 개만 항등인 경우. 한 개만 항등이면 누가 항등일 거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소들은 자동이야. 무조건 얘한테 가야 돼. 1이 항등이었어. 그럼 다 1로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세 번째, 두 개만 항등이다 라고 하면 항등일 두 개의 원소를 선택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근데 남은 원소가 두 개죠. 이제 남은 원소는 항등인 게 두 개니까 골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이라고. 네 번째, 세 개만 항등인 경우 이러면 항등인 세 개를 선택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있는데 걔는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갈 수 있잖아. 이런 얘기였어요. 이걸 나올 때마다 막 그어가면서 이건가 저건가 하지 말고 그냥 이거 딱 나오면 함수를 한 번 통과한 것과 두 번 통과한 것이 결과가 같다. 이건 딱 이겁니다. 항등이거나 항등인 원소에 대응하거나. 이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고난도 문제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봤죠 우리? 어디 학교 풀 때. 그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